그래서 저희들은 실제로 실험을 통해서 그 진실을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당뇨, 고지혈증, 비만 환자, 이 총 9명을 대상으로 2주 동안 통제된 상태로 실험은 진행됐습니다. 대신 주사나 약물의 도움은 전혀 받지 않고 오로지 음식과 운동만으로 이분들의 문제에 접근하게 될 텐데요. 과연 음식만으로 병이 나을 수 있을까요? 부산의 한 병원에 모인 참가자들. 앞으로 2주간 이들은 통제된 상태에서 식이요법과 운동으로 몸을 변화시킬 것이다. 우리가 뭘 먹느냐에 따라서 질병이 오는 거지. 이 실험의 주치의를 맡고 있는 김진목 원장. 질병도 마찬가지. 현재 식이를 통한 자연치유법을 주장하는 그는 원래 신경외과 전문의였다. 간염과 만성 피부병에 시달리던 그는 자신의 병을 치료하던 중 일본에서 대안을 찾았다. 많이 좋아졌어요. 일본에서 세계적인 니시요법의 권위자인 와타나베 박사의 지도를 받고 그의 몸은 변하기 시작했다. 제 병이 고쳐졌습니다. 그러니까 제 병이 고쳐지고 또 다른 환자에게 또 적용시켜 보니까 또 성적이 좋고, 이게 또 뭐 약이나 이런 뭐 공격적인 치료를 전혀 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부작용도 없고, 그러니까 뭐 이게 정말 좋은 의학이다 이렇게 생각되어서 요 길로 이제 접어들었는데, 이제 계속 경험이 쌓이면서 보니까 자연의학은 자연의학 나름대로 장단점이 있고 현대학은 현대학 나름대로 장단점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현대학과 자연의학을 잘 이 매칭을 해서 통합의학이라고 하는데, 통합의학적으로 하는 것이 가장 베스트 치료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도 식치는 가능한 것일까? 9명의 참가자들에겐 오로지 자연식 위주의 식단과 운동만을 처방할 것이다. 바로 김 원장이 자신에게 했던 과정이다. 본격적인 실험 시작 전 참가자들의 정확한 건강 상태 진단을 위해 체혈 검사 등 간단한 검사가 실시됐다. 이 피는 객관성을 위해 다른 대형 병원으로 보내져 분석될 것이다. 예, 환자분들이 조금 뚱뚱하신 분들이 있어서 발목에서는 혈관이 잘 안 나와서 손등에서 혈관을 찾은 경우가 있습니다. 허리 둘레와 체중, 체지방량과 근육량 측정 후엔 생활 습관에 관련된 문진이 이루어졌다. 커피라든지 탄수화물 먹는 거, 족발 넣는 거 되게 좋아해요. 고소한 거는. 아이, 무서워서 병원 못 갑니다. 죽는다 할까 싶어가 무서워서. 그럼 밀가루를 뭐 어떤 걸 좋아하세요? 주로 드시는 게? 국수도 좋아하고 뭐 칼국수 이렇게 빵을 좋아합니다. 빵, 아이고 거기 문제가 많네. 평소 당뇨로 고생하던 안병기 씨는 약봉지부터 내밀었다. 그는 자신의 몸 상태가 두렵고 이렇게 약을 많이 먹어도 되는지 알고 싶어 했다. 건강 상태 진단 후 실시된 첫 운동은 등산. 산에 오르며 굳어있던 몸을 풀어주는 것으로 시작했다. 몸풀기로 시작한 저강도 운동에도 참가자들은 힘들어했다. 그 중에서도 정박경 씨는 유난히 숨을 헐떡거리며 힘든 모습을 보였다. 정박경 씨는 평소 비만과 고지혈증, 허리 통증으로 고생해왔다. 그간 여러 번 실패를 경험한 정박경 씨는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실험 참가를 위해 특별 휴가까지 냈다. 이번에는 정말 하고 싶어요. 마지막에 인생의 마지막에서 진짜 이제 정말 내 인생을 바꿔보고 싶어요. 이때까지 한 8년을 이 몸으로 살았는데, 이젠 정말로 들어가는 사람들까지 청바지 좀 이렇게 탁 입고 막 이렇게 한번 멋지게 한번 좀 살고 싶어요, 이제. 등산을 마친 후 참가자들은 합숙소가 있는 경남 밀양으로 향했다. 숲속에 위치한 한 자연치료원. 이곳에서는 외부와 교류가 단절된다. 오로지 자신의 몸에만 집중하며 짜여진 음식과 운동으로 치료할 것이다. 통제된 생활이라 참가자들의 절대적인 참여가 요구되는 것이다. 보톡스는 많이 들어보셨죠? 보톡스는 꼭 안 해도 되는데 디톡스는 우리 꼭 해야 되거든요. 화장실 하나씩 다 달려가 있습니다. 여기 화장실에 있으니까 조금은 편해진 마음.
긴장과 떨림 속에 지나간 첫날. 이 실험을 마치게 될 2주 후 그들에겐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다음 날 이른 아침부터 본격적인 일정이 시작되었다. 아침 식사는 여러 영양소가 포함된 베리 주스 한 잔. 어제까지만 해도 이런 식사는 상상조차 못했다. 양은 적지만 포만감을 느끼기 위해 섬유질이 풍부한 고구마와 사과가 추가되었다. 전 정말 한 끼 굶으면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고구마 한 개 먹고도 살 수 있다는 거 여기 와 처음 알았습니다. 변환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힘들라고 하시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들이쉬고 내쉬고 숨을 되도록. 명상을 통해 오로지 자신의 몸 상태에만 집중한다. 김진목 원장이 일본에서 공부해온 운동을 배우는 시간. 두 팔을 목 뒤에 깍지 끼고 누워서 허리와 둔부를 좌우로 흔드는 이 운동은 척추 교정과 장의 건강을 바로잡는 효과가 있다. 등산 역시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운동. 참가자들은 매일 등산을 하며 불필요한 체내의 에너지를 태운다. 건강해 보이는 박명숙 씨는 사실 아프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한다. 그녀는 수술과 피로로 몸이 많이 지쳐 있었다. 수술을 2008년도, 2009년도 그래 2년에 걸쳐서 이제 한 번씩 하고 그 이후로 몸이 굉장히 약해지면서 신우신염 판정받고 골다공증 판정받고. 며칠 후 제작진은 참가자들을 숙소에 모이게 했다. 실험 첫날 측정했던 건강검진 결과가 나온 것이다. 서울의 검사기관과 연계해 검사하느라 조금 늦어진 검사 결과. 과연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 무슨 약을 드셨습니까? 중성지방이 끔찍하게 많아요. 이거는. 그게 뭐냐면은 150 이하가 정상인데 408이 나왔거든요. 중성지방이 뭐죠? 중성지방은 몸 상태의 지표다. 과영양 상태인 현대인에게 중성지방은 바로 독이 된다. 좋은 콜레스테롤이 굉장히 낮아요. 그 말은 약주 드시고 고기 먹고 또 233으로 높습니다. 혈구라든지 빈혈도 좀 심하고 그렇죠. 예상은 했지만 좋지 않은 검사 결과. 180kcal가 뭐냐면 자신의 몸 상태를 다시 한번 정확히 알게 된 참가자들. 나쁜 결과는 참가자들의 마음을 다잡는 계기가 되었다. 앞으로 운동 강도를 더 높이기로 한 참가자들. 먼저 등산 횟수를 하루 한 번에서 2번으로 늘리기로 했다. 힘겹게 걷던 유혜숙 씨가 갑자기 주저앉아 눈물을 보였다. 당뇨와 심한 빈혈, 거기에 좌골신경통을 앓아 평소 평지 걷기 운동만 했다는 유혜숙 씨. 하지만 여기서 포기할 수는 없었다.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일어섰다. 포기하지 않고 주변 사람들의 도움과 스틱에 의지해 한 발 한 발 힘겹게 발을 떼보는 유혜숙 씨. 영상 한 번도 안 올렸는데? 처음으로 도착한 정상. 동료들이 제일 먼저 반겼다. 정상에 오른 것을 기념하며 사진을 찍고 앉아서 쉬며 여유를 만끽하는 동료들. 그러나 유혜숙 씨는 기쁨도 잠시, 만감이 교차한 듯 보였다.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 이게 자골신경계 됐어요. 그러자 또 당뇨가 있고 이래도 놈들은 산에 올라가면 너무 부러워요. 너무 부럽고 나는 운동장 돌다가 그냥 평지만 돌았어요. 평지만 또 이랬는데 넌 산에 올라가는 거 보면 너무 진짜 부러워요. 나는 언제 남들처럼 저렇게 산에 올라가서 한번 올라갈까 이런 생각이었는데 오늘 이렇게 꼭대기 올라오니까 우리 아들들은 제가 우는 거 제일 싫어해요. 저거는 모르죠. 내 속에 있는 아픔을. 그런데 이렇게 올라와 보니까 나는 어쩌면 저렇게 올라갈 수가 있는데 이렇게 올라오니까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하고 나도 이제 할 수 있다는 용기를 얻었습니다.